한국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 든 생각이 뭐였나요? 여유롭다? 여유롭고 뭔가 당당하다? 그 뭐 출퇴근의 개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당당하잖아요. 이게. 한국에 와 보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안녕하세요. 저 울산에 사는 최승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쉽게 말하면 머리 아팠죠. 예. 너무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CU 앞에 가서 편의점 찾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 시내 거리를 걸으면 제일 신기하고 좀 그 혼란스러웠던 게 간판, 광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는 한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외래어 같은 경우 기본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인데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면 편의점을 크게 쓰고 옆에다가 뭐 CU를 작게 쓴다든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바뀐 거예요. 영어가 스타벅스로 크게 써 있고 한글로 스타벅스 조그맣게 써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왜 한글을 크게 쓰고 영어나 외래어를 좀 작게 옆에서 쓰면 안 되냐, 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물론 뭐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뭐 브랜드나 회사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수많은 간판들과 광고들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혼란스럽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실까요? 저는 울산 중구에서 삽니다. 울산에서 여기가 서울 성수동이거든요. 서울 성수동인데 뭐 북한 같으면 한 2달 가야 되는 거리죠. 근데 뭐 아침에 기차표가 6시 3분 기차표를 떼가지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떼가지고 뭐 나와서 기차 타니까 뭐 2시간이면 여기 도착하고, 서울역 도착해서 여기 또 몇 정거장 안 되니까 1호선, 2호선 갈아타고 뭐 오니까 그냥 아침 8시쯤 도착했어요. 여기 여기 가서 뭐 또 만날 사람 있으면 만나고 커피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2시간 내에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가 있잖아요. 북한은 이 거리를, 울산하고 서울 거리를 기차 타고 가려면 빠르면 한 3일, 4일? 그 기차 안에서 밥 먹으면서, 야, 기차도 그 정전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그 한역점 가서 기차 그 기관사가 내려서 밥 먹고, 결혼식 집에 들려서 술 먹고, 그리고 또 가고. 한계역점 갔다가 또 세워서 기차가 막 3일, 4일 서 있을 때도 있고. 양양도 배감 가면 그 중철이라는 게 있거든요. 철길이 좀 좁은 철길인데, 그 일제 강점기 때 났던 철길인데, 그게 기관사는 기차 가다가 그 기차가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다 세우고 이틀 3일 놀아요. 그 동네, 산골 동네 들어가서 술 먹고 자고 놀다가 자기 가고 싶으면 나가서 가고. 그 북한에서 열차 선로를 네. 뜯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솔로 뜯어 파철로 중국에 팔아먹잖아요. 파철로 팔고, 그다음에 위에 그 구리거든요. 전기선. 그 구리선은 잘라가지고 또 그 동으로 또 팔아먹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해주는 건 없고 팔아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 손대는 거죠, 이제. 그거는 남이든 북한이든 그거를 그렇게 잘라서 파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주민이든 뭐든 아무리 그래도 국가 기관에 대한 어떤 이런 시설들, 이런 거를 훼손시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북한 주민들 대부분도 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공재산이잖아요, 공공재산. 공공재산을 파기하고 훼손하는 거는, 철길 레일로봇 다 뽑아가지고, 근데 그 레일로봇을 왜 뽑냐면 그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파철을 많이 받치라 그래요. 근데 개인집들이 파철이 받치고 없어 이제. 근데 계속 받치래. 그러니까 철길에 나가서 그거 빼다가 또 갖다 받치고, 또 그게 또 철도에 나와서 또 뚝딱뚝딱 또 박아였고, 그럼 또 어떤 놈 또 빼가지고 또 갖다 받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불법이 정상인 나라가 북한이다. 여기처럼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북한에는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평양 지하철을 솔직히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이런 지하철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지하철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하철 찾는 게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 2번, 3번 타보니까 너무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처음에 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뭐 돈을 뭐 어디서 카드를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참 웃긴 게, 멀쩡하게 생긴 놈이 그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거 그 표 어디서 떼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여기 사람들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그
돌았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해가지고 한 2명한테 물어봤는데 안 대주고 그냥 지나가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다 끼고 다니잖아요. 네. 그 물어보기도 어렵고 해서 처음에 많이 이제 좀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한 2번, 3번 타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지나치고 하다가 한 2-3번 타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용하셨으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뭐 북한 화장실하고 한국 화장실하고 저는 이제 좀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사실 한국하고 뭐 저 미국 어디 뭐 차이 이런 거 이게 하면 좀 비슷한데 북한은 화장실이 그 옛날에 그냥 똥다리 판자 2개, 3개 놓고 있는 화장실이 대부분이라서 여기는 화장실이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개성공단이나 그런 데서 한국 버스들이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뭐 중국산 버스들도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제 노인 좌석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두 개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그렇게 뭐 지켜지고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가끔 나이 드신 분이 내 앞에 서 있다, 내가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하면 바꿔주긴 하지만 그게 뭐 노인 좌석, 임산부 좌석, 뭐 이렇게 다 장애인 좌석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지 않고 북한의 영해군인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영해군인들이 제일 그 골칫거리예요. 너무 그 대우도 없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한국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 든 생각이 뭐였나요? 여유롭다? 여유롭고 뭔가 당당하다? 그 뭐 출퇴근의 개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당당하잖아요. 이게. 제 시간에 맞춰서 여유 있게 그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것들이 너무 보기 좋잖아요. 북한에서는 출퇴근이라는 게 뭐 있긴 한데 이건 거의 강요의 반강요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하고 북한의 직장 문화는 83벌이라고. 83벌이라는 게 뭐 83벌이 38벌이 무슨 뭐 이름 달면 뭐 다 그건데 단기간이나 어떤 기간에 돈을 바치고 내가 직장에 안 나가는 거예요. 기간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돈을 바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직장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내가 직장에 오히려 돈을 주고 직장에 안 나가겠다 이런 거죠. 직장에서 월급이 적고 뒤로 돈 버는 게 더 많아서 그런. 그렇죠, 그렇죠. 월급이라 그러면 한 뭐 700~800원 북한 돈으로 몇백 원 받는데 쌀 한 200~300g 살라나? 그거 가지고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쌀 세서 먹고 살아야지. 밥 한 끼 먹겠다고 줄 서 있는 거 봤죠?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 북한에는 저렇게 줄 서 있잖아요. 평양 가면 옥류관에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지방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뭐 평양의 옥류관이나 무슨 그런 데는 줄 서 있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뭐 조금 맛집이라고 하면 막 1시간, 2시간 겨울에 추운데 떨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알기로는 돌격대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돌격대 군인들이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집도 짓고 돌격대, 북한 돌격대라고 하면 이런 아파트도 짓고 뭐 단층집도 짓고 도로 건설도 하고 발전소 건설도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 보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한국 건설장 보면. 왜냐면 여기는 다 기계가 거의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얼마 없잖아요. 북한은 거의 사람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다 안전 가지고 얼마나 떠들어요. 북한에는 일하다가 사람이 몇십 명이 죽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리 없어요. 그냥 산에다 직파하면 다예요. 한국에는 사람 한 명 노동자 죽었다 하면 난리 나잖아요. 북한에는 뭐 기자가 와서 뭐 촬영하는 게 있기라나 뭐 보도에 뭐 나가기 하기라나 뭐 기관에서 그냥 쓰리들이 조용히 처리하면 끝이에요. 파리 목숨이냐 사람이냐 동물이냐 그 차이예요. 북한에서 건설하던 우리는 그냥 개나 돼지였던 거예요. 죽었는데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장례를 겨울에 땅을 못 파가지고 땅이 너무 얼어서 못 파가지고 그냥 시체를 조금 이렇게 해서 돌 위에다 덮어놨다가 눈으로 덮어놨다가 다음에 봄에 그 시체를 다시 해가지고 땅 파고 다시 묻는 그런 것도 해봤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건설장들 볼 때마다 많이 이제 여기 와서 뭐 북한 인권 뭐 외치는데 그거 인권이라고 뭐 말해볼 것도 없어요. 북한 정권 자체가 그렇고 돌격대 나갔다가 사실은 군대보다 돌격대가 더 힘들거든요. 군대 제대 군인들이 돌격대 나갔다 다 도망쳐요. 힘들다고.
그 돌격대는 뭐 목숨 걸고 이래도 누가 뭐 알아준 것도 없고 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 해 먹지만 정말 그냥 짐승이 짐승. 예. 옷 2벌 가지고 1년 내내 살아야 돼요. 2벌로요? 예. 그거 1년 내내 살아야 되고 감기, 뭐 설사, 뭐 배 아픔 이런 거는 병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그 돌격대에서 일하다가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 쓰러지기 전에는 그 병으로 취급도 안 해주거든요. 그 나가서 뭐 일하다가 그 돌에 맞아 죽고 통나무에 맞아 죽고 돌격대 나가서 배고파서 굶어 죽고 영양실조 걸려 굶어 죽고 여자들 영양실조 걸리면 그 남자들 영양실조 걸린 것보다 더 보기 안 좋거든요.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아. 영양실조 걸렸잖아요. 1도, 2도, 3도가 있는데 여자들이 영양실조 걸리면 머리가 샛노래지면서 머리가 꽃이 피거든요. 머리가 꽃이 핀다고. 머리카락이 갈라져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꽃이 핀다고요. 못 먹어가지고 여자애들이 뭐 그냥 뼈에다 가죽 지은 데다가 머리가 다 꽃이 피었잖아요. 거기다가 20%라는 거 있어, 벌레. 그게 막 바글바글해, 머리에 막. 예. 그 위생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그냥 보면 딱 짐승 같아, 짐승. 그런 속에서 사는 게 돌격대예요. 예.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뭐 나가서 죽어도 뭐, 일하다 죽어도 뭐 표창장 같은 거 하나 뭐 죽었다고 하면 끝이고, 그거에 대한 뭐 대우나 무슨 이런 거는 뭐 생각해도 안 되고, 예. 그런 게 북한 현실이에요. 돌격대가 그런 데예요. 건설장 보면 조금 이제, 이게 오늘 촬영을 하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런 데 옆으로 지나가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지나가고, 원래는 뭐 둘러보는 것도 안 하고, 그 건설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아픈 기억이고. 그렇죠. 아침에 같이 보리밥 한 공기 논아 먹고 갱에 들어갔던 애가 갱에 들어가서 통나무 깔려가지고 그거 뭐 장례 제대로 치를 이게 없어요. 그래 또 다음날 일 나가야 돼. 그 시신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그게 신경 쓸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쟁도 아닌데 그냥 굶어 죽고 패싸움하다가 맞아 죽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통나무 하는데 애들이 먹지 못하니까 통나무 이게 서로 먹지 못하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통나무 막 서로 메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힘 약한 애들 깔린단 말이에요. 깔리면 그냥 바로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뭐 그래도 그나마 목소리 내주는 사람들이 있고 법이 살아있잖아요. 가족들한테 최소한 미안하다. 나하고 같이 일하다가 죽은 그 강춘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걔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영양실조 걸리면 사람이 홍문이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항문이요? 네, 똥꼬. 그러면 이제 뭐 먹으면 그대로 다 그냥 나 배설되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걔네 집 부모들한테 뭐 누구 어떤 놈이 가서 뭐 미안하다는 소리 한 놈 없고 백두산 성군 청년 돌격대 가서 일하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개나 돼지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이제 그 격분한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정권이고 그런 현실인데 그 정권을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는 다 기계가 하고 최첨단 기술이 도입돼서 정말 건설을 안전하게 쉽게 빠르게 하잖아요. 북한은 다 사람이 해요. 그 양강도 백두산 성군 청년 돌격대 언제 그 소관을 폭발을 하면 그게 시체 뼈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언제 막 골재를 그 갖다 퍼 넣는 그 작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이 등짐으로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미끄러져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 건질 수가 없어. 그 사람 시체 꺼내려고 그거 들어가서 작업을 다 중지시키면 며칠 동안 그게 걸려. 그래서 그걸 못 건졌어요. 그리고 밤에 일하다 보니까 깜깜하니까 누가 떨어졌는지 뭐 세멘트 포대가 떨어졌는지 사람이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명이 그걸 갖다 그걸 쏟아 부어 가서 붓고 이게 돌아서 나오고 붓고 돌아서 나오고 하는데 사람이 떨어져도 그 밤에 몰라요. 그 뭐 환하게 막 비치게 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서 누가 없어졌는데 어디 간 거야? 확인이 안 돼. 그러면 돌격대에서 집으로 도망쳤다 그래. 근데 집에 가는데 집에도 없어. 안 왔어. 행방된 거예요.
근데 대원들은 알아. 아, 걔가 거기 떨어졌다. 근데 그거 시시하라 그래. 장군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거 빨리 완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언제 백두산 성군 청년 돌격 때 그 배감 언제 돌격 대원이 몇 명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거는 통일되면 알게 되겠죠. 네. 북한 나라는 그 지도자 자체가 정신적으로 불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 역전 이런 데서 이제 거지 꽃제비 생활하는 거죠. 영해군인들이 그 화주들,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 그 심부름 해주고 밥 빌어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대우가 좋지 않잖아요. 그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또 그 가슴 아픈 이야기 한다고 하면 내가 양강도 그 백암군 유평노동자구라는 데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돌격대 그 지휘부가 거기 있었어요. 네. 우리 항해남도 여단 지휘부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개인 사택집에 가니까 한국 국군 군패가 이렇게 한 바가지 있더라고요. 한 뭐 몇백 개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군대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군대 뭐 번호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뭐 매다는 거 그런 거래요. 네. 네. 그게 한 바가지 있는데 그 집주인이 한다는 소리가 미국 군패는 돈 주고 사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밀수해서 그 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군패는 누가 사질 않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여기 와서 막 국군 포로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한국의 역사를 보면 6.25 전쟁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때의 그 참전 군인들에 대한 그 대우, 그거를 역사를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군패 한 바가지 있던 거. 한국군 거는 누가 사지도 않는다. 그 북한에 있는 계시는 분이. 그때는 그게 미국 군패는 만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군 군패가 돈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거는 뭐 그 중국 돈 100원에도 안 사간다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덜거덜한 문짝이 오래 간다고. 뒤져야 될 놈들이 빨리 끝나야 될 애들이 끝나지가 않아. 질기게. 그 딱 관상 보면 돼지 팔자거든. 그것도 그 성질 나쁜 돼지 있잖아요. 숫돼지. 근데 그 보면 그 숫돼지가 그 돼지 공장들에서 그 불이 친다 그러거든. 그 돛대가리 잘라버리는 거. 근데 그 시기는 불이도 안 쳐가지고 살이 어떻게 그렇게 지는지. 사료를 너무 잘 먹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그냥 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 새끼만 뒤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 북한에서는 자전거가 운수수단이잖아요. 여기는 운동수단이고 이게 달라요. 그 북한에 자전거에다가 막 120km 치고 140km까지 치고 장사 짐 치고 다니잖아요. 여기는 뭐 운동, 그 자전거 가지고 운동하는데 운동복이 더 비싸. 그래가지고 운동을 얼마 안 하면서 그 운동복부터 자전거도 비싼 거 사고 세트 다 샀는데 한 3, 4일 하고 안 해. 와. 더 웃긴 거는 여기는 자전거 아무 데다 막 세워놔도 도둑질 안 해가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들 있는데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참 그 생각이 북한 같으면 이게 한 방에 없어지거든. 근데 저도 신기한 게 자전거는 한국에서 은근히 이상하게 자전거만 훔쳐가거든요. 아니 근데 훔쳐가는데 그게 많이 훔쳐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것도 뭐 좀 진짜 비싼 자전거라든가 정말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훔쳐가겠죠. 근데 북한은 자전거 여기다 세워놓고 돌아서서 돈 계산하는데 돌아보면 자전거가 없어지는데. 예, 감사합니다. 들을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흥분되기도 하고. 현재는 이제 울산 동울산 지점에서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전도사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유 선택에 대한 책임을 혹독하게 지금 책임을 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정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면 한국에는 회복할 기회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치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치 사업을 했었는데 생각하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마이너스 지면서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가게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만큼 또 열심히 하면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꿀물 하나씩 먹을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남도선 계래국 내가 사줘야지.
내가 바다 올 때는 네. 바다에서 올 때 결에 돈 받았으니까 이제 결애들한테 베풀어야지.